안녕하십니까. 2022년 2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동아일보가 보니까 정영학 녹취록, 대장동 녹취록이죠. 그것도 일부를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거기에서 주로 쓴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안 나오는 내용도 있고, 나오는 내용도 있고, 그러니까 아마 일부 이렇게 겹쳐가면서 입수를 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그 중에서 천화동인이라고 이제 화천대유의 일종의 계열사죠.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그 4호의 소유주가 남욱이라는 변호사입니다. 이 사람이 2014년 11월 5일 이때 정영학 회계사하고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녹취를 한 거죠. 녹음을 한 거죠. 그것이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남욱 변호사가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.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이 대장동 사업이 4천억 원짜리다. 그러니까 4천억 원을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다. 이런 얘기죠. 근데 실제로 화천대유, 천화동인 뭐 이걸 통해서 분양 수익 빼고서도 4,04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.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시도했다 하는 게 되는 거죠. 분양 수익도 4천억 원이 넘습니다. 그래서 흔히 이게 뭐 8,500억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모든 과정의 설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. 자,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묻지 않았겠습니까? 아니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? 그거를 작년 10월 달에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조사해가면서 물어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김만배 씨가 저에게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.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기에서 또 게이트 얘기가 나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해드린 중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를 했다. 그게 실제 녹취록에 있다. 그랬는데 지난 TV토론, 중앙선관위 지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,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뭐 그러면서 그거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할 수 있냐 뭐 막 이런 식으로 다그쳤는데 결국 보니까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근데 그 게이트 얘기가 여기서도 또 남욱 변호사 입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한 걸로.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이게 게이트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았고 남욱 변호사는 분양 수익 빼고서도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았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바로 그해 2014년 11월 달에 남욱 변호사가 또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뒀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 사람, 이 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우리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씨인데 이 정민용 씨도 변호사입니다.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민용 씨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정민용 씨로 하여금 뭐 이것저것 실무적인 일을 다 시키고 그러면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? 유동규,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, 또 이재명 성남시장,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뭐 하고 있었느냐,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근데 재작년 10월 달에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?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요 대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녹취록에도 나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게 좀 불분명해서 이제 인용을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죠. 이것도 결국은 유동규 씨가 이 사업의 불법성 내지는 이게 나중에 문제될 거라는 걸 엄청 잘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도둑질 얘기가 나오는 2014년 11월 이 시점은 어떤 때냐? 이거는요,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에 관한 민간사업자를
선정하기 전입니다. 선정은 2015년 2월달, 3월달 이 시점에 선정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이 대장동 일당들은 이게 불법적인 일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4천억 원을 자기네들이 도둑질, 훔쳐갈 수 있다 라고 계획하고 달려들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실제 이제 그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일을 추진을 한 총설계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. 본인도 대장동 설계는 자기가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럼 대장동 설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? 결국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주거지를 뭐 국민들한테 어쩌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 임대주택은 뭐 얼마를 넣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, 여기에.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날 경우에 이 수익을 민간이 얼마 가져가고 성남시가 얼마 가져간다 하는 설계,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5년 일이니까 실제 분양은 뭐 2019년 뭐 2020년 이때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동안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불가능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개발이든 공영 개발이든 이런 데에서는 늘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해 놓습니다. 그게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다. 뭐 대장동 같이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서울에 가장 붙은 데 아닙니까? 남판교니까 이 정도 지역에서 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. 그러나 여하튼 처음에 계획할 때의 시나리오는 자, 이게 분양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, 대박이 났을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다 상정해서 그 민간 사업자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뺐죠, 그걸. 왜 뺐을까요? 뺀 결과가 민간 사업자한테 초대박을 안겨준 사건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에 대한 책임이, 왜냐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씨가 3번씩이나 그런 걸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?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. 다 거절했습니다.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성남시장이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.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 문제가 나오는 거죠. 중요한 모든 결정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통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게 여기 드러났고 뭐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4천억 원 도둑질, 이 도둑질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빼고 이러니까 이 도둑질을 8천억 원 도둑질로 키워준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냐. 적어도 그걸 도와줬거나 아니면 눈 감아줬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셋 중에 하나죠. 도와줬으면 공범이고 눈 감아줬어도 이거는 배임 혐의가 될 것이고 몰랐다 그러면 무능이 되는 것이고 이 셋 중에 하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. 근데 이거를 다 아니면 뭐 거기서 돈을 챙겼을 수도 있죠.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뭐 어쩌고 절반은 그분 것 뭐 그럴 수도 있죠. 제가 전체적으로 그 녹취록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유동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렇긴 하지만 유동규 씨가 그 700억을 혼자 먹었을까요? 만약에 먹는다면? 뻔히 돈 굴러다니는 게 아는데 이재명 성남시장도. 실제 이 대장동 일당 중에 몇 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. 이 유동규의 목, 여기에 이재명의 몫이 숨어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수사나 아니면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특검에서 밝혀져야 하는 문제죠. 변호사비 대납, 성남FC
후원금 뭐, 그거 뭐 거의 갈취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? 성남시에서 뭐 인허가 같은 거 해주고 얼마 내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정이라는 거는 이런 식이다. 뭔가 핵심 대가를 주고 그 대가를 받되 자기 이름으로 안 받고 어딘가에 숨겨놓거나 이런 것 아닌가. 대장동도 바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런 녹취록들이 지금 하나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. 이런 거죠. 자, 이것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메모해 놓은 거를, 이것도 동아일보 취재입니다. 검찰이 압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, 김만배 씨가 2021년 작년이죠. 10월에 전화를 해서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라고 얘기해라, 이렇게 남욱 변호사한테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? 김 씨가 이제 남욱 변호사 진술이, 검찰에서 진술이 이렇다는 겁니다.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라는 녹취가 돼 있다고 했다. 이것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뭐 김만배 씨도 자기도 초반에는 그걸 몰랐을 테니까. 근데 그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자. 이래서 그 내용과 다른 얘기를 좀 해라 하는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김만배 씨가 했다 하면은, 이거는 결국 철저히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방해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다, 김만배 씨가. 왜냐면 김만배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법조기자를 하고 있었으니까. 법조기자가 이게 만약에 조사에 들어오면, 본인은 게이트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이재명 게이트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에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데를 검찰이 찌르고 들어올 거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기들이 죄를 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대목도 있고요. 자,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뭐 대선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이 대장동 녹취록은 여전히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날 텐데, 드러날 때마다 핵심적인 거는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는, 과거에 뭐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적으로 이 일당이 그 대출을 받은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그때 뭐 봐줬다 어쩌고 이런 건데,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수사하는데 봐줬다? 뭐 봐줬을 수도 있겠죠. 뭐 그거는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대출 안 받았으면, 아니 세상에 뭐 은행이 한두 군데입니까? 다른 데서 대출 받았겠죠, 그러면.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예를 들어서 이걸 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대장동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. 문제는 이 대장동을 처음부터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8천억 원짜리 도둑질이 됐는데, 그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돈이 대량으로 넘어가도록 해준 사람,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게이트라고,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거,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그래서 이게 이재명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뭐 이재명 후보가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총설계자, 그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 본인의 최측근 넘버 3 성남시 넘버 3, 넘버 1 이재명, 넘버 2 정진상, 넘버 3 유동규,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, 그러면 뭐 이재명 넘버 1과 엄청난 소통을 통해서 이걸 하지 않았겠습니까? 소통 내지는 결제를 받아서. 근데 그게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,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뭐 이거는 그냥 묻혀버리겠죠. 그러고서 자칫 잘못하면 아마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부분은 국민 앞에 낱낱이 수사를 해서 이게 누구의 문제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내서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